역사적으로 있던 적이 없는 일이 어느 선진국 국채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태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우리 금융시장은 이렇게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채들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말로 레버리지도 그냥 일으켜 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여기만 있을까? 금리 인상은 항상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쇼크가 생겨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결국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나오니까 특히나 급격하게 나온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다 못했던 것 같아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대. 이게 금방 끝난다 뭐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위기를 부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흔들렸고 또 코인도 흔들리고 환율도 영향받고 강달러로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터지지 못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약한 고리라는 게 계속 와닿아서 좀 무서운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 두 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각자 해주시죠.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황우성 부장입니다. 네, 안 보는 사이에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모든 걸 다 바꿔보자라는 컨셉에서 투자 전략도 바꾸고 네. 외모도 바꿔보고 네. 마음가짐도 바꿔보고 네. 해서 좀 변화를 좀 줘보고자 이렇게 좀 머리를 길러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하여튼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이 오랜만에 얘기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네. 안 보는 사이에 영국에 놀러 갔다 왔다고. 놀러 간 건 아니고요. 놀러 간 건 아닙니까? 네네. 금융 공부를 하러 네네네. ABS에서 이제 교육이 좀 있어갖고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서 우리 윌리엄 그럼요, 정수 예. 특파원을 만났다는 얘기가 들어서 네. 이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셨거든요. 네. 자, 이 윌리엄 정승우 특파원이 자 드디어 실물로 항상 지금으로만 보다가 네. 처음 뵀는데 아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특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물로 뵈니까 약간 이게 바로 메타버스인가. 진짜 영상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실제로 뵙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 영광이고, 사무실도 정말 좋네요. 멋있고. 네네네. 사무실은 좋아졌어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넓고 분위기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뭐 사무실도 좋아지고, 뭐 각자 변화도 있고 했지만 그 와중에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특히나 오늘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영국에서 오셨으니까. 네. 황 부장님은 영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금. 영국이 제일 궁금한 지금 거. 요즘에 네. 하여튼 영국이 논란의 중심이 됐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그렇죠. 가장 궁금하신 거, 운용하시는 입장에서. 파운드화가 패러티가 깨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뭐 좀 금융적으로 궁금하다고 하면은 그 그게 부분이 가장 환율이 제일 궁금하다. 네. 네네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나?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지난번에 윌리엄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도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선거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 3달 전쯤에 그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가 또 많은 걸 바뀐 것 같아서 그간 도대체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이제 일로 상당히 바빴는데, 네. 영국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주변에서 영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 아하.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여왕도 서거를 그렇죠. 했고, 그런 식으로 영국이 정말 오랜만에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 안 좋은 이유로 좀 세계 중심에 있게 된 기간이 아니었나. 관심을. 네, 관심을 받은 기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것부터 풀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당 후보 2명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전 재무부 장관이죠. 순학과 지금 총리가 된 리즈트러스가 이제 누가 이길지에 따라서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리즈트러스라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됐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리즈트러스 이 사람은 상당히 이런 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감면하고 더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쓸 사람이다. 근데 그렇다는 거는 통화 정책 쪽에서 그러면 이제 더 오르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또 더 공격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때 말씀드린 거에서 그런 1차적인 징조는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러스라는 현 총리는 상당히
이제 완화적인 그렇죠. 재정 정책을 많이 발표했죠. 돈을 풀겠다. 재정을 그렇죠. 풀겠다. 재정을 풀겠다. 왜냐면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제 콰탱이라는 사람도 과탱. 네, 그 같이 옛날에 쓴 책도 있어요. 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신자유주의, 뭐 다 풀어야 되고 경쟁을 더 시키려면은 뭐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의 책을 좀 쓴 적도 있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정책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좀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그만큼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다 끼치면서 또 영란은행도 이제 스탠스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어졌죠. 그 영란은행이 이제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뭐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했던 영란은행이 급하게 돈을 풀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은 이제 QE라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뭐 그래서 QE랑 뭐낫 QE 얘네는 낫 QE가 있었잖아요. QE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낫낫 QE 아니냐. 내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런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정신 없지만 뭔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1차원적으로는 평가가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지하는 당을 넘나들어서 어느 당을 지지하든 간에 지금 영국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위기에 있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수당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솔직히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정책이라는 게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다 안 좋은 정책이다라고 단기간에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웬만한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몇 년씩 원래 걸리는 시간이 건데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이제 단기간에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자마자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왜냐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이유는 있어요. 그 이렇게 왜 세제 감면을 하고 그런 게 다 네. 이유는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도박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가가 낮아질 거는 솔직히 외부적인 요인도 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싸울 바에야 경제 성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차라리 경제 성장을 더 초점을 맞추겠다. 왜냐면 물가는 자연적인 글로벌 흐름 따라 조금씩 내려와 줄 것 같고 좀 더 외부적인 요인이 많고 그럴 거면은 경제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세제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이제 고임금인 사람들에 대한 세제 감면을 해준 건데 네네. 그거 가지고 왜 부자 감면해 주냐라고 그렇죠. 좀 이제 욕을 많이 먹기도 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옛날에도 영국이 이런 정책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제일 큰 이유는 영국이 원래 금융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히 미국한테 지난 10년간 많이 뺏기기도 했고 그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솔직히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와서? 그렇죠. 이제 그 그렇죠. 기반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이라도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은 이번에 IRA법을 보면 네. 우리도 뭔가 해보겠다. 우리도 배터리 만들고 우리도 반도체 만들겠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영국은 그런 걸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좀 어렵죠. 거죠. 아무래도 기반이 전혀 없고 없죠. 네, 그런 그쵸. 뭐가 있나? 회사들이 흔히 뭐가-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네. 없더라고요. 자동차에서 그쵸. 없고 그렇죠.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는 진짜 막 명품 몇 개밖에 없죠. 예. 그렇죠. 유명한 뭐 그런 것도 없기 큰 때문에 그런 게 솔직히 이제 없어서,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금융업을- 이제 보면 어떤 그러니까 금융업만이 또 다시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해외에서 인재를 영입하려면 이 세제 감면이라는 게 그래도 좀 큰 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고위급 이제 금융 관료들 이제 사람들 인재들은 솔직히 어느 나라를 가든 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제 타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기도 전에 그렇지. 예, 바로 너무 이제 시장과 여론의 문매를 받고 한 발 물러섰죠. 그렇군요. 와, 근데 현장에서 느끼실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 영국 뉴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네. 주식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미국 시장만 좀 그렇죠. 많이 포커싱을 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중심이 계속 되기가. 무슨 이슈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툭 던들긴 했지만 영국엔 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금융회사가 사실 따지고 보니 다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유럽의 뭐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뭘 하고 있고, 이 금융으로 다 컨트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유럽 전체적으로 봐도 뭐 영국에 뭐 공장이 없고 뭐 자동차 뭐 유명한 그게 뭐 없어도 다 금융으로 컨트롤을 다 이미 해놓은 나라더라고요. 다 선박적으로도 해놨고 자동차로도 해놨고 비행기로도 다 해놔서 영국이 굉장히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금융으로서 컨트롤을 많이 해놨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유로화가 굉장히 그 이제 달러 강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영향을 그렇죠. 저는 제가 그렇죠. 느끼는 거는 페드의 이제 달러 강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파운드화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특히나 이제 영국의 다른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유럽장을 더 많이 보게끔 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좀 힘들고 미국 시장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 변화를 어디로 좀 줘야 되지? 많이 약세가 된 데가 어디지? 엔화, 유로화, 거기에 파운드화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를 한번 그냥 고민해보면 그 답은 없지만 영국에서 그런 정책을 내놨을 때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정스호트 파운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차피 선택이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포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이렇게 높지만 저건 어차피 내가 금리 올려서 못 잡는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손을 못 쓴다. 그러면 차라리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시장의 평가는 달랐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영국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전망을 혹시 해보신다면 어떤 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감히 전망을 전망이라기보다 네. 고민해보신다면 네. 고민을 한다면 이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미국도 자기들 살자고 이제 되게 직진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각자 도생. 네, 각자 도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도 아니 물가 잡으려고 우리만 피해봐야 돼? 그렇죠. 아니야. 우리만이라도 살자. 물가 뭐 어차피 다 퍼져 있는 거고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솔직히 이번 사태에서 제일 컸던 거는 저는 그러한 정책보다도 그 전에 채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LDI 사태 있잖아요. 연금 사태. 네네. 저는 그게 좀 큰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더 간단하게만 설명해 간단하게만 주세요. LDI라는 게 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금들이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을 하면 이제 미래에 지불해야 될 금액의 현재 가치를 따진 다음에 지금 펀딩이 뭐 100% 되어 있다, 많이 되어 있다, 적게 되어 있다 이런 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리가 내린다면 우리가 그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을 할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이제 낮아지나요. 그러면은 미래에 내야 될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칭을 해놔요. 근데 그 해칭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왑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의 형태로 그러면 이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이제 베팅을 또 따로 걸어놓습니다. 해칭을 하려고. 근데 그거에 대한 담보로는 보통 뭐 단기 채권이라든지 초단기 채권을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왔는데 근데 이 포지션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 지금 장기금리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막 하루에 50bp씩 오르는 30년물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 진짜. 그러니까 30년물이 50bp 오르면 어느 정도의 임팩트인지를 설명을 해보면 원래 옛날에 우리 듀레이션 계산하고 이런 거 계산했을 때 50bp면은 대략 하루에도 채권의 가격 자체가 한 10% 이상 올라간 거죠. 네.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저희들끼리 가격으로 따지면은. 네, 저희들끼리 코인 왜 하냐. 아니 그러니까 부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포지션에 대한 마진콜들이 생긴 거예요. 이 연금들이 그런 마진콜이 생기면서 그럼 이 마진콜이 생기면 이제 그럼 담보금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방식으로 또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채권밖에 그쵸. 없다 보니. 그럼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영란은행이 개입을 해서 그 초장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제한 매입을 무제한이라는 건 너무 남용인 것 같긴 한데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락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하루 만에 30명으로 100bp가 빠졌죠. 그건 역사적으로 있던 적이 없는 일이 어느 선진국 국채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사태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저는 최근에 몇몇 구루들이 우리 금융시장은 이렇게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져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온 금융시장은 이런 환경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다. 그냥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거 가정하에 그쵸. 우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채들은 안전 자산이다. 라는 말로 레버리지도 더 그냥 더 사도 되고. 일으켜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도 더 쉽게 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여기만 있을까? 뭐 단순히 다른 나라의 연금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외에도 왜냐면 그런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채권이라는 걸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 일단 그게 저한테는 제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말하는 거에서 금리 인상은 항상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쇼크가 생겨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결국에 뭐 물가도 오르고 하면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들이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대출을 어디에서 받았나? 그럼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높은 은행이나 금융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이런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이 여파 때문은 좀 아닌 다른 별개의 이유라든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이런 금리 인상은 우리는 금리 상승은 금리 상승은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약한 고리들이 또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에 있는 약한 고리들에서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썰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그쵸. 얘기가 되게 유명한 격언인데 사실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30년물 국채를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그냥 5년 후에 산 걸로 계약을 하자. 네. 이런 식의 계약인 거죠. 파생상품 계약이. 그쵸. 그 5년 후에 산 걸로 계약했으니까 사긴 산 거니까 손익은 왔다 갔다 해서 줘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지. 근데 금리 올라가니까 이 계약 자체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커져서 마진콜이 당하고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그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하고 있었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네. 어찌 보면 영국에서 이번 사태가 난 걸 보면서 다행이다. 나도 어디서 수영복을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또 이번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나오니까 특히나 급격하게 나온 거에 대한 대비가 생각을 전혀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나왔던 게 제가 느끼기에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대. 이게 금방 끝난다. 뭐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뭐 위기를 부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흔들렸고 또 코인도 흔들리고 환율도 영향받고 강달러로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터지지 못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맞아요. 약한 고리라는 게 계속 와닿아서 좀 무서운 부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바꾼다, 다 바꾼다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가 맞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계기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저는 계기를 딱 느낀 거는 정말 영국 갔다 와서가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영국을 8월인가요? 8월? 8월. 7월, 네. 7월 말에 가서 8월 6일자에 딱 돌아왔는데 영국 가서 그러니까 일단 너무 오랜만에 영국을 갔어요. 정말 선진국이더라고요. 너무 선진국이고 말씀하셨던 우리 정승우 특파원이 막 소개해줬던 많이 보여줬던 그런 영국의 선진 금융을 보고 우리나라도 분명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달라질 건데 금융으로 더 집중해서 뭔가를 내가 잘하는 분야를 좀 가봐야 되겠다. 근데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가짐이든 몸이든 뭔가를 다 바꿔보자. 그래서 다 한번 리셋을 해보자. 내가 이제 이 업계에 한 십몇 년 있었으니 좀 다 바꿔보자라고 해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패턴부터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약간 패턴이요? 네.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아. 이제 미국장이나 이제 약간 밤에까지 너무 이렇게 일했던 것들을 조금 다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걸로 조금은 더 내려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게 새벽에 4시든 5시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원래는 장을 보고 미국장 보고 뭐 하고 했었는데 네. 운동을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아. 산을 좀 더 가고, 약간 좀 나를 뭔가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컨셉에서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포커싱을 내가 10분 단위로 쪼개서 더 기약을 한번 해보자. 약간 요렇게. 바뀌지 않은 게 있네. 엄청 부지런한 건 안 바뀌었대. 그래서 바꾼다고 해서 네. 시간을 엄청 얇게 그쵸, 쪼개서 예. 쓰는 건 맞는데 네. 너무 금융시장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한다 이런 거네요. 네, 약간 뭐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더 가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제가 좀 그리곤 있는데 네. 왜냐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명확하게 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아직은. 일단 내가 한 거와 완전 정반대로 조금 더 가보자. 라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시황도 조금 다른 쪽으로 보고, 그쵸. 예, 전략도 다른 쪽으로 짜보고, 그 다음에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왜냐면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내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였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서 어떤 쪽으로 더 바꿔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럼 하고 있는 황우성 것 같아요. 부장님도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난다 긴다 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힘들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예. 이런 시장의 그런 대응하는 방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좀 쉬어야 돼요. 맞아요. 좀 네. 쉬고 네. 다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을 갖고 계신 거군요.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투자를 세상에 들어왔는데 힘들다. 근데 그러면 그냥 이게 내가 주식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좀 쉬어오면서 다시 템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윌리엄 정수 투파워는 추가적으로 좀 그 영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그 영국 현지에서 있었던 분위기나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뭐. 이제 왜냐면 또 시장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하면 좀 힘들기도 하니까 최근에 이제 여왕 서거했던 것도 저는 네네. 상당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쵸. 왜냐면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군주제, 뭐 여왕이나 왕이라는 게 아직까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죠. 너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왕이 있었어? 아니, 뭐, 왕이 아직도 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왕이 됐다고 하니까 제 이제 처 조카가 자기가 왕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근데 요번에 이렇게 막 수많은 각 나라의 정상들이 누구의 장례식에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그러고 누구의 보니까. 장례식도.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떠한 정치인도 나라를 대표할 수는 없다. 왜냐면 어떠한 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거와 완전 반대적 이념을 가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여왕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런 역할을 잘 해왔다. 물론 그러니까 군주제가 그게 꼭 항상 그렇게 된다가 아닌데 여왕은 유난히도 다른 그전 선대 왕들에 비해서도 그러한 역할을 상당히 잘해왔고 왜냐면 뭐 2차 대전 때도 본인이 직접 뭐 총을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원 입대를 해서 이제 군수 물자 나름 운전병으로도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왕실 교육은 그 국 내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네. 자녀들의. 근데 그것도 아니다. 너희들 다 그냥 일반 학교 가라. 그래서 자기 자식과 손주들도 다 직접 그냥 일반 학교로 다 보내는 교육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영국이 약간 지난 몇백 년간 이제 식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잘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지역 나라든 그 잘못된 일의 시작점을 파고들면 항상 영국이더라. 뭐 인도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홍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식민지들을 하나둘씩 이제 손에서 놓아줌으로써 그 흐름에서 솔직히 여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프랑스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이 식민지배 시대를 이제 되돌려 놓는 상황에 그 되돌려 놓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더 많았거든요. 노이즈가 너무 많았고 네, 정치적 이념에 휩쓸린다든지 그 당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든지 그런 게 많았는데 여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같은 인물이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그 당시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런 식민지를 되돌리는 거를 좀 더 그래도 방향성 있게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여왕의 존재가 상당히 영국한테 되게 중요했고 그런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왕이 외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왜냐면 여왕이 그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들 그래도 영국 내부에서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왕이 서거하신 것이 영국 내에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쵸.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래도, 왜냐면 이게 단순히 내가 이 군주제를 좋아하냐 마냐를 떠나서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많은, 아마 TV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에 버킹엄 궁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꽃 한 송이 사들고 놓고 올라오고 가봤는데 그 인파에 휩쓸려가지고 갇혀서 막 3시간 동안 못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직전에 직접 와서 그 관을 볼 수 있게 줄 서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줄 서야 되는 이 대기 시간이 막 20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20시간이? 네. 맞아요. 막 데이비드 베컴도 와서 직접 줄 서서 보고. 엄청 새벽에 막 계속 줄 서 있었다고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정도는 아니다. 난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까지는. 현지 분위기는 그랬다는 네, 거죠. 정말 엄청난 그 분위기는 아마 그 어느 나라에서도 두 번 다시 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뭐 강제적인 게 아니라면 뭐 독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분위기는 왜 진짜 보면 막 먼 미국에서도 막 진짜 그것 때문에 날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좀 그러니까 어떠한 이념적인 생각을 떠나서 그냥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다. 예,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좀 다른 모습이긴 그렇죠. 했어요. 맞아요. 영국, 네.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 외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죽을까? 맞아요. 맞는 것 어떤 같아요. 모습으로 죽고 네. 죽은 이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잠깐 그렇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국 갔을 때도 왕이 있어? 그 귀족이 있어? 이걸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라서 갔는데 그런 사고나 이제 사건들이 있고 나서도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영국 친구들도 있고 영국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왕을 그 왕비를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맞춰진 삶이나 그걸 대하는 태도. 근데 그분들은 이제 파이낸스는 아니니까 주식시장에 힘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고. 오히려. 오히려 근데 그 왕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왕족에서 이렇게 귀족들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을 되게 행복하게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게 가능할까? 저게 좋을까? 내가 왕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선진국이구나. 정말 선진국이야. 제가 영국 갔다 와서 또 하나 바뀐 게 항상 이렇게 따봉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 사람들은 항상 영국 사람은 그래요? 네, 항상 기다리면 그래요? 너 잘했다. 너무 그런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효친님들 따봉. 그러니까 말이야. 영국이라는 나라, 그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이 어떻게 보면 그 힘이 그때부터 조금씩 쇠락하다가 이번에 사건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를 봤을 때 우리가 정순우 특파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를 보면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그런 스탠스를 바꾼 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호주 중앙은행도 그쵸. 원래 시장에서는 다 50bp 올릴 거다 했는데 25bp만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약간 연준 vs 전 세계 다른 타국가 중앙은행들의 신경전과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각 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정부 vs 그쵸.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싸우고 있는 이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정부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경제 성장에 위해서 더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싶고 근데 중앙은행은 이제 그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경전이 있는데 영란은행이 진 거거든요, 솔직히.
물론 지금요. 이제 트러스도 이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영란은행이 먼저 그냥 오케이 내가 정부한테 지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한 발 물러선 거고 호주은행도 지금 그러면은 한 발 물러선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중앙은행과 각 정부 부처의 그런 신경전에서 누가 먼저 이제 백기를 들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누가 100기를 드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주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질 그쵸. 것이기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뭔가 하나 크게 부러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이 부도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크게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만약에 부러져? 안 좋아? 그러면 우린 연준이 도와줄 거야. 그 피벗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만연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에 주식이 유일한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솔직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QE라는 걸 처음 시행을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0년 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쇼크가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말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완화를 했던 거고 근데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쇼크가 와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만약에 크게 시장이 무너진다면 또 과연 이런 QE를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다음부터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020년에도 막 MMT 얘기 나오면서 그쵸. 괜찮다 아니다 말이 많았지만 이 다음번에도 과연 그러면 QE 또 해서 그러면 뭐 부채 더 늘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어갈 수 이게 우리가 생각한 통화 정책이야? 라고 이제 계속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QE를 하기 위해서도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 라이센스는 저물가다. 저물가가 있어야 네. QE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QE를 하려고 봤는데 아직까지 물가가 안 잡혀 있으면 과감하게 진입하기가 또 어려워서 이게 문제가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뭐 호주에서 좀 뭐 완화적이고 영국에서 완화적이더라도 결국 연준이 완화적인 모습을 좀 네,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게 결국은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저물가라서 그렇죠. 결국은 또 물가로 연결이 되는 것 근데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빨리 금리 내쳐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저도 동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중앙은행이 너무 꼬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물가 잡히고 말고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이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정부한테 꼬리 내리고 그냥 그러다가 뭐 물가 제대로 안 잡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E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럼 중앙은행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현대 금융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큰 논의라든지 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를 피하려면 중앙은행은 좀 더 줏대가 있게 본인의 명분을 진짜 생각해서 왜냐면 거기는 뭐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써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볼커가 그때 금리 올렸을 때도 농촌에서 트랙터 타고 시위하러 많이 왔대요. 네. 힘들어 죽겠다. 금리 좀 그만 올려라. 뭐 근데도 사회 그냥 위협을 했던 느꼈다고. 거죠. 사회 네. 위협도 많이 느끼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고 파월이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부장님부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효치님들께 네. 당부 말씀 같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세상이 급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뭐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또 이 또한 지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잘 아는 거, 잘 알 수 있는 거, 되게 행복한 거 쪽에 조금은 더 포커싱을 둬서 투자든 뭐 삶이든 그다음에 내가 취미 생활이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잘 아는 거에 조금 더 그 관심을 갖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 또한 또 좋은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행복하게 즐겁게 투자도 인생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정수 특파원 영국에서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한번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내내 제가 나오면서 죄송하지만 또 안 좋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나올 다음번에는 때마다. 다음번에는 꼭 좋은 뉴스를 들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온 게 벌써 지금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매번 안 좋은 뉴스만 들고 오는 걸 보면 상황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또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안 사는 것처럼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 투자라는 행위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본인 편으로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냐면 솔직히 이제 시장이 막 변동하고 막 무너지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저는 이제 그쵸. 펀드 운용력에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이 이제 펀드에 자금을 맡길 때 그런 스트레스를 저는 아웃소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나 이 시장 보는 거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네가 대신 봐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이제 이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모든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봉! 알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윌리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를 멈춰야 될 때는 언제인가? 아,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라면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생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